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12살 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봤다. 잿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오늘은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정확히 7년 전 오늘, 부모님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준호야, 일어났니?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서둘러 교복을 입고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준호를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셨다.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이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늘은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둘은 말없이 아침을 먹고 산소로 향했다. 빗속을 걷는 동안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준호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묘 앞에 선 준호는 묘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김성민 1975에 2017, 박지은 1978에 2017. 차가운 돌에 새겨진 이름과 숫자가 부모님에 대해 준호가 아는 전부였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꽃을 묘 앞에 놓고 절을 했다. 준호도 따라서 절을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좋은 사람들이었단다. 너를 무척 사랑했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할머니의 걸음이 잠시 멈췄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말끝을 흐린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준호는 할머니의 그래서 뒤에 숨겨진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았다. 집에 돌아온 후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런데 문득 준호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호의 부모님이었다. 할머니는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아이뿐이었어. 준호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일까? 진실을 묻어두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 아이가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할머니의 독백은 계속됐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실, 무슨 진실? 부모님의 죽음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준호가 있는 쪽을 바라봤다. 준호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용서해다오. 지킬 수 있는 건 이 아이뿐. 진실을 묻어두는 게.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 준호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만큼은 그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세요. 준호는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무엇으로부터 지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며칠 후
준호는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다락방에 올라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오래된 책들, 옷가지들, 그리고 묵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때 준호의 눈에 띈 것은 신문 스크랩이 든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2017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가 파일을 열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어디 있니?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이다. 준호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다락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 파일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준호는 평범한 중학생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할머니의 슬픈 눈빛 속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할머니, 저는 엄마 아빠를 닮았나요? 그럼 아빠의 눈을 닮았고 엄마의 미소를 닮았단다. 할머니의 대답에 준호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앨범 사이에서 접힌 신문 조각이 떨어졌다. 준호가 그것을 집어들려는 순간 할머니가 재빨리 낚아챘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거기 적힌 몇 글자를 봐버렸다. 김성민 씨 부부, 의문의 교통사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의문의 사고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쓴 것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할머니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신은 진실을 마주할 권리가 있다고. 창밖의 달빛이 준호의 방을 비췄다.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 속에서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할머니는 그토록 슬퍼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쩌면 진실은 할머니 말대로 자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알아야 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호는 잠이 들기 전 일기장에 적었다. 언젠가 나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10년 후, 22살이 된 준호는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로 뛰어들어가니 할머니가 벽난로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놀란 준호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돌아봤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들려 있었다. 준호야, 벌써 왔니? 할머니는 황급히 남은 신문들을 불 속에 던졌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봤다. 횡령 의혹, 김성민 씨 부부, 의문사 같은 단어들이 불타오르는 종이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부모님 관련 기사예요?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가 막아섰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발, 준호야. 묻지 마라. 다 너를 위한 거란다. 저를 위한 거라고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진실은 너를 파괴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의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이었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부정을 참지 못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요? 네가 평범하게 살기를. 그게 네 부모님이 원했던 거야. 복수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그들이 못다 한 삶을 네가 대신 살아주기를. 할머니는 벽난로 속 재가 된 신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은 법이란다. 특히 그 진실이 너를 어둠으로 이끌 때는. 준호는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은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김성민 박지은 2017년 사고를 입력했다. 몇 개의 기사가 떴지만 대부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대기업 W그룹 전 직원 부부, 의문의 교통사고. 회사 관계자 안타까운 일, 짧은 논평만. W그룹. 준호는 그 이름을 메모했다. 부모님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더 검색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다. 준호야, 할머니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남긴 거란다. 네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줘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상자를 받은 준호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USB,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다. 진실은 때론 칼날과 같아서 잡는 이도 베인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칼을 잡아야 한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는 준호를 할머니가 말렸다. 아직은 안 돼. 준호야, 네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한번 열면 되돌릴 수 없어. 너의 평온한 삶은 끝나게 될 거야. 할머니, 저는 이미 평온하지 않아요. 매일 밤 부모님 꿈을 꿔요. 그분들이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비는 속일 수 없구나. 너도 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아이야. 하지만 준호야,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란다. 때론 정의를 추구하다 모든 걸 잃기도 해.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수첩을 반복해서 읽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W그룹, 비자금, 박 회장, 내부 고발 같은 단어들이 띄엄띄엄 보였다. 새벽 3시, 준호는 결국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준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 3월 15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날짜였다.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들이 나타났다. 수백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열었다. W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증거 자료.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문서에는 상세한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을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준호야, 만약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도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준호는 눈물이 났다. 부모님은 내부 고발자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보고 있구나.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들어왔는지 할머니가 문가에 서 있었다. 이제 알았니? 이 부모님은 살해당한 거야. 사고로 위장했지만 나는 알아. 그들이 네 부모님을 죽였어. 누가요? 누가 부모님을... W그룹 박 회장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네 부모님이 준비한 증거는 대부분 사라졌고 이것만 남았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이걸로 고발하면 10년이 지났어.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준호야, 그들은 여전히 강해. 네가 움직이는 순간 너도 위험해질 거야. 할머니는 준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태운 거란다. 네가 이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네 부모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소. 준호는 모니터 속 문서들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 그리고 그 대가로 잃은 생명. 할머니, 저는 알아야 해요. 누가 어떻게 부모님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지. 그럼 너도 그들처럼 될지 몰라. 그래도 전 알아야 해요. 이게 제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래, 이미 시작된 일이구나. 네 아버지도 그랬어.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지. 할머니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복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해. 오히려 너를 삼켜버릴 거야. 네 부모님이 진정 원한 건 네가 행복해지는 거였어. 복수가 아니라. 할머니가 나간 후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의 인생도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타다 남은 신문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준호의 발치에 떨어졌다. 횡령 의혹이라는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자료를 분석했다. 대학 수업도 빠지고 방에 틀어박혀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다. 증거들은 단편적이었고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답답한 마음에 준호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걸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할머니 손잡고 다니던 시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어머, 준호 아니니? 정육점 아주머니가 준호를 알아봤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자주 오던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야, 많이 컸네. 대학생 됐다며?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준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옆 가게 주인이 정육점으로 들어오며 수군거렸다. 저 집에 맞지? 김성민 씨 아들. 조용히 돼. 정육점 아주머니가 재빨리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저희 아버지 아셨어요? 순간 정육점에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래, 알지. 좋은 분이셨어.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어서요. 옆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의로운 분이셨지. 너무 정의로워서 탈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그만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옆 가게 주인은 이미 말을 시작했다. 네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지. 왜냐고? 무서우니까. 누가 무서운데요? 박회. 김 사장님, 정육점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다. 김 사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준호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박 회장. 아버지의 수첩에 나온 그 이름이었다. 준호가 시장을 나오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다. 과일 가게 아저씨였다. 얘야, 궁금한 건 알겠지만 그만둬. 네 부모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아저씨도 뭔가 아시는군요.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는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 했어. W그룹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횡령범으로 몰렸지. 증거도 다 있다고 했어. 네 부모님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지. 트럭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어. 운전수는 졸음운전이었다고 하고 바로 합의하고 사라졌지.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 운전수는 어디 있죠? 몰라. 듣기론 해외로 나갔다던데. 가족들도 다 함께. 한 달도 안 돼서 말이야. 이상하지 않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었다. 그런데 얘야,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 아저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왔었어. 작은 봉투를 주면서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10년 후에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 봉투는요? 집에 있어. 사실 며칠 전이 딱 10년이었는데 네가 올 줄 몰랐지. 아저씨는 준호를 데리고 과일 가게 뒤 창고로 갔다. 낡은 금고를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주소와 함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얘야, 부탁인데 조심해. 이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데는 이유가 있어. W그룹은 이 지역 경제의 절반을 쥐고 있거든. 네가 그들을 건드리면. 준호는 아저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니? 시장에 다녀왔어요. 혹시 무슨 이야기 들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다 알게 되겠구나.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지. 왜 그런지 아니? 무서워서요. 그래,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야. 때로는 정의보다 생존이 중요한 법이거든. 할머니는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10년 동안. 할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난 복수보다 네가 더 중요했어. 네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 네가 무사히 크는 게 더 중요했단다. 준호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집 앞에 서 있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벌써 눈치챈 건가? 준호는 커튼을 닫고 메모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다.
시내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아버지가 그곳에 무엇을 숨겼을까? 새벽 4시,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돌아 시내버스를 탔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은 여전히 집 앞에 있었다. 창고에 도착한 준호는 열쇠로 녹슨 자물쇠를 열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열쇠는 금고도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녹음기,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 회장과 여러 사람들이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였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진짜 증거. 준호는 서둘러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었다. 김준호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박 회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벌써 들켰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남자들은 재킷 안쪽을 살짝 보였다. 무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고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준호는 가방을 꽉 쥐고 말했다. 좋습니다. 만나죠. 검은 세단은 준호를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진실은 너를 파괴할 거야.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어떤 파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도 그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선택했듯이. 검은 세단이 멈춘 곳은 예상외로 평범한 카페였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고모가 앉아 있었다. 박 회장이 아니라 고모라니. 준호야. 고모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모! 왜 고모가?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경계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은 꽉 쥐고 있었다. 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절 데려왔는데요. 내가 부탁한 거야. 네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고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준호야. 그만해. 네가 파헤치는 일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요?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끝난 일이라고요? 고모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네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때론 좋은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이 나쁜 선택을 했다고요? 그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모든 걸 정의와 불의로만 나누려 했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봤다. 고모,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지. 나도 W그룹에서 일했으니까. 뭐라고요? 또? 네 부모님과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어. 그들이 뭘 하려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어. 수없이 말렸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 정의를 위해 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지. 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결국 뭐요? 고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받고 그만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야. 해외로 나가서 새 삶을 시작해. 준호는 봉투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이거 박 회장이 준 건가요? 고모도 결국 그들 편이었군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고모가 자주 집에 오셔서 서류를 뒤적이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부모님을 감시하고 계셨던 거죠?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맞죠? 고모는 처음부터 박 회장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뭘 준비하는지 박 회장에게 보고했겠죠? 아니야. 난 단지 네 부모님을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어떻게요? 그들에게 정보를 넘겨서? 고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나를, 내 약점을 잡고 있었어. 무슨 약점이요?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고모의 딸, 준호의 사촌 여동생 사진이었다. 수진이를 미국 유학 보낸 돈. 그게 깨끗한 돈이 아니었어. 박 회장이 그걸 알고 있었고, 만약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진이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고모도 결국 피해자였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 그래서 부모님의 계획을 다 알려준 거예요? 아니, 난 최소한만 알려줬어. 네 부모님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그들은 내가 준 정보를 이용해서 네 부모님을 함정에 빠뜨렸어. 횡령, 증거를 조작하고. 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사고도 고모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 정말이야. 난 그저 그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줄은. 준호는 고모를 차갑게 바라봤다. 어린 시절 따뜻하게 대해주던 고모의 모습은 이제 없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비겁한 배신자일 뿐이었다. 고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준비한 진짜 증거는 어디 있어요? 고모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다. 너 설마 그걸 찾았니? 일부는요. 하지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모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야, 제발 그만해. 네가 그 증거를 다 찾는다고 해도 소용없어.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증인들도 다 사라졌고 검찰도 그들 편이야. 그래도 전해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옳은 일이니까요. 고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그래, 넌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똑같이 고집스럽고 똑같이 무모해. 고모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줄게. 네 부모님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살아있어. 강민수라는 사람이야.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 그 사람을 찾아가 봐. 어쩌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리고 준호야, 조심해. 그들은 이미 너를 주시하고 있어. 고모가 떠난 후 준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 증거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고모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정들. 세상은 정말 할머니 말대로 단순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준호야, 어디니? 고모가 다녀갔는데. 저도 고모 만났어요, 할머니. 그래? 뭐라고 하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고모가 그때 박 회장 편이었다는 거 아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준호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면서도 홀로 그 무게를 견뎌왔던 것이다. 할머니, 준우야, 이제 알았으니 그만해. 고모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약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래. 네 부모님처럼 강한 사람은 드물어. 준호는 강민수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할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끝낼게요. 준우야,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강민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 말 것이다. 고모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들은 이미 너를 주시하고 있어. 준호는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검은 세단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각오가 더 단단해졌다. 부모님이 걸었던 그 길, 이제 자신이 끝까지 걸어갈 차례였다. 강민수를 찾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준호는 잠시 숨을 돌리기로 했다. 대학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돌아보니 지연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아니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녀였다. 긴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며 웃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2년? 아니 3년 만인가? 졸업식 이후 처음이니까. 3년 맞네. 둘은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준호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다. 예전 습관 그대로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들었어. 경영학과 수석이라며?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너는 로스쿨 다닌다고 들었는데. 응, 이제 2학년이야.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항상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준호야, 너 요즘 좀 추척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좀 바빴어.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서. 조사? 무슨 조사? 부모님 관련된 일이야.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 그 일. 사실 나도 알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 너희 부모님이 억울하게. 응. 그래서 진실을 찾고 있어.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내가 도와줄까? 로스쿨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아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연과 함께라면 덜 외로울 것 같았다. 고마워.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아니, 친구 이상이었잖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고등학교 때 서로 좋아했지만 대학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실 혼자서 하기 벅찼어.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돼? 준호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지연에게 설명했다. W그룹, 박 회장, 고모의 배신, 그리고 강민수라는 인물까지. 지연은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강민수 씨를 찾는 게 우선이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직 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부탁해볼까? 정말? 그럼 좋지. 둘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지연의 인맥과 정보력은 놀라웠다. 불과 이틀 만에 강민수의 거주지를 찾아냈다. 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대. 작은 펜션을 운영한다고 해. 가평이면 차로 2시간 정도? 응, 내일 같이 가자. 내 차로 갈게. 다음 날 둘은 가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 고등학교 때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해? 무슨 약속?
서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돕기로 한 거. 준호가 미소 지었다. 기억해. 그때 너 울고 있었잖아.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 맞다. 아버지가 그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 무슨 일이었는데? 그냥 상사와의 갈등이었어. 별거 아니야. 지연이 화제를 돌렸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가평에 도착해 강민수의 펜션을 찾았다.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다. 강민수는 50대 중반에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다. 김성민 씨 아들이라고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절 찾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둘을 안으로 안내했다.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민수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W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팀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깊이 연루된 상태였죠. 그래서요? 당신 아버지만 거부했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우리는 겁났어요. 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강민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동료들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건 저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고요? 사고사, 자살, 실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라졌죠. 지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증거는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민수가 지연을 유심히 봤다. 아가씨는 누구시죠? 저는 준호 친구예요. 로스쿨 다니고 있어서 도와주려고요. 성함이? 박지연입니다. 순간 강민수의 표정이 경직됐다. 지연! 혹시 아버님 성함이? 박정훈이요. 왜요? 강민수가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정훈, W그룹 현 대표이사. 준호가 놀라 지연을 봤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맞긴 한데 아버지는 최근에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엔 그냥 비서실장이었고. 비서실장, 박 회장의 오른팔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아,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됐다는 건 정말 몰랐어, 준호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버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때는 신입이었고 선택권이 없었어. 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명령을 따랐다. 그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도? 뭐라고요? 박정훈 씨가 그날 운전을 했습니다. 김성민 씨 부부를 태운 차를 따라가던 차를요. 지연이 비틀거렸다. 준호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잡았지만 곧 손을 뗐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제가 보관하고 있죠. 강민수는 USB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이걸로 뭘 하실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시길. 박정훈은 이제 박 회장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됐으니까. 지연이 준호를 붙잡았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야. 그때 젊었고 무서웠을 거야.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다. 사랑했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피해자? 지연아, 내 부모님이 진짜 피해자야. 알아. 알지만 지연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정말 우연히 나를 만난 거야? 아니면 지연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비치고 있었다. 처음엔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라고 했어. 하지만 준호야, 내 마음은 진짜야.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너를 향한 내 마음도. 준호는 돌아섰다. 가자. 서울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고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준호야! 이 아버지에게 전해. 이제 시작이라고.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그는 복수를 선택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연과 헤어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강민수가 준 USB의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CCTV 영상 속에는 부모님의 차를 따라가는 검은 세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운전석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훈이 있었다. 준호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던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낯선 아저씨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누구세요? 김성민 씨 아들 맞습니까? 전 1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며 들어왔다. 전 최한석이라고 합니다. 당시 W그룹 감사팀에 있었죠. 감사팀이요? 네.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 함께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또 다른 협력자가 있었단 말인가?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숨어 있었습니다. 해외 박 회장이 저도 제거하려 했거든요.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죠.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한석은 기침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가난 말기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진실이라도 밝히고 가려고요.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당신 아버지와 제가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입니다. 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그리고 당신 부모님 살해 지시 녹음 파일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정적 증거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무서웠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두 먼저 떠났고 저도 곧 갈 겁니다. 더는 두려울 게 없죠. 최한석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성민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조용히 처리해. 박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착오로 위장하면 될까요? 깔끔하게. 박정훈, 너가 직접 확인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명백한 살인 지시였다. 이걸로 고발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박 회장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언론입니다. 먼저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을 만든 후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최한석은 명함 하나를 건넸다. 이분은 제가 신뢰하는 기자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죠. 10년 전에도 이 사건을 파헤치려 했지만 위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언론인 정의연맹 탐사보도팀장 이상준. 내일 이분을 만나보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두겠습니다. 최한석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 주변에 내부 협력자가 있을 겁니다. 당신 쪽에 말이죠. 무슨 뜻이죠? 당신의 움직임을 박 회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한석이 떠난 후 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부 협력자라.
설마 할머니는 아니겠지. 그럼 누구? 다음 날 준호는 이상준 기자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최한석 선생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는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0년 전 신입 기자였습니다. 당신 부모님 사건을 취재하다가 데스크에서 중단하라고 했죠. 그때 얼마나 보냈는지. 이상준은 준비해온 파일을 보여줬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박 회장의 비리, W그룹의 검은 커넥션. 당신이 가진 증거와 합치면 완벽한 기사가 될 겁니다. 준호는 가져온 모든 자료를 이상준에게 보여줬다. 녹음 파일을 들은 이상준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대박입니다. 이걸로 박 회장은 끝입니다. 언제 기사화할 수 있나요? 일주일만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단독 특종으로 터뜨리겠습니다. 둘이 헤어지려는 순간 이상준이 말했다. 그런데 김준호 씨, 혹시 박지연이라는 여자 아세요? 준호가 놀라 돌아봤다. 네. 아는데 왜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신문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지 말라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준호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지연이 막으려 한 것일까? 아니면 경고한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할머니, 제가 하는 일 아시죠? 안다. 말리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다. 이미 시작했잖니? 이제 와서 말린다고 멈출 아이가 아니란 걸 나도 안다. 할머니, 하지만 준호야, 네가 변해가는 게 보여. 예전에 밝고 순수하던 네가 아니야. 네 부모님이 이걸 원했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부턴가 눈빛이 차가워지고 웃음이 사라졌다. 복수를 완성하면 그때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다. 복수는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영혼을 갉아먹지.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사진을 보며 일기를 썼다. 엄마, 아빠,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전 변하고 있어요. 복수심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부모님의 죽음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준호야, 제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는 없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해. 제발 조심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로. 이건 거짓이 아니야.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증오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김준호, 얌전히 따라와. 준호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준호야!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이상준 기자에게 연락하고요. 남자들은 준호를 끌고 나갔다. 박 회장이 드디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차 안에서 준호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준호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마음을 채웠다. 준호가 끌려간 곳은 의외로 W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된 준호는 처음으로 박 회장과 대면했다. 70대의 박 회장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다혜로운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김준호 군 드디어 만나는구나. 박 회장,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그 고집스러운 눈빛까지.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유능한 직원이었어. 단지 너무 융통성이 없었을 뿐이지. 융통성이요? 범죄를 거부한 게 융통성이 없는 건가요? 박 회장이 피식 웃었다. 범죄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때로는 작은 악이 더 큰 선을 위해 필요한 법이지. 그래서 부모님을 죽였습니까? 증거가 있나? 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고모였다. 고모! 고모는 초췌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박 회장 옆에 섰다. 준호야, 그만해. 네가 가진 증거들 다 소용없어. 무슨 소리예요? 고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네 부모님이 횡령한 증거야. 진짜 증거. 거짓말! 그건 조작된! 아니야. 이건 진짜야. 네 부모님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지. 준호는 서류를 확인했다. 정말로 아버지의 필체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 회장이 설명했다. 자네 부모는 처음엔 깨끗했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감정에 빠뜨렸지. 본인도 모르게 횡령 구조에 가담하게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깨닫고 고발하려 한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이미 늦었지. 자신들도 공범이 된 상태에서 고발한들 누가 믿겠나. 준호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때 고모가 폭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준호야, 사실 네 부모님 재산 내가 다 가져갔어. 뭐라고요? 보험금, 퇴직금, 집, 모든 걸 내가 차지했지. 네 양육비, 영목으로.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봤다. 하지만 할머니가 절 키우셨는데 할머니는 내가 주는 돈으로 너를 키운 거야. 물론 극히 일부만 주었지만. 배신감에 준호의 다리가 풀렸다. 고모가 계속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수진이를 키워야 했어. 혼자서. 네 부모님 재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죽은 걸 방관한 거예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 정말 몰랐어. 사고인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을 다 가져간 후였겠죠? 박 회장이 손뼉을 쳤다. 자,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해야지.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처럼 될 것인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준 기자였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큰일입니다. 최한석 씨가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살로 위장됐지만 타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모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이제 네가 가진 증거는 무용지물이야. 증인도 없고 언론도 막았으니. 준호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 회장님, 긴급 체포합니다. 모두가 놀랐다. 특히 박 회장이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누구 짓이지? 검사 한 명이 들어왔다. 젊은 여검사였다. 전 특별수사팀 김민정 검사입니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가 놀라 물었다. 어떻게 증거는 다 사라졌는데. 김 검사가 미소 지었다.
최한석 씨가 미리 대비하셨더군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박 회장이 소리쳤다. 이건 음모야. 조작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검사가 서류를 꺼냈다. 박정훈 대표가 자수했습니다. 모든 걸 자백했어요. 준호가 놀랐다. 지연의 아버지가 자수했다고? 고모가 무릎을 꿇었다. 저도 자백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넘겼어요. 돈을 받고 조카의 부모를 팔았어요. 눈물을 쏟는 고모를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경찰이 박 회장과 고모를 연행해 갔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김 검사가 다가왔다. 박정훈 대표가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딸을 용서해달라. 모든 건 내 죄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준호는 눈물이 났다. 박정훈도 결국 딸을 위해 자수한 것이다. 지연이 위험해질까봐. 집으로 돌아온 준호를 할머니가 꼭 안아주었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할머니, 고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아이도 불쌍한 아이야. 혼자 딸 키우느라 미쳐버린 거지. 할머니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할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는데 공허해요. 이제부터 진짜 네 삶을 사는 거야. 부모님의 아들이 아닌 김준호로서.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아빠,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복수를 완성했는데 얘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박 회장은 체포됐고 고모는 자백했다. 하지만 난 승리감보다는 상실감을 느낀다. 고모도 지연 아버지도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약점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었다. 악인과 선인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내 안의 순수함을 잃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 복수는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남은 건 무엇일까?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자수했어. 모든 걸 털어놓았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지연아, 응? 시간이 필요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알아.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았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긴 여정의 시작. 박 회장이 구속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연일 W그룹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준호는 하루아침에 정의로운 고발자의 아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준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 준호를 찾아온 건 지연이었다. 초췌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준호는 차마 돌려보낼 수 없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면회 가서 만났어.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처음엔 아버지 부탁으로 접근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진심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을지도 몰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야. 유일한 가족이야. 알아! 나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뭐든 했을 거야. 그럼 하지만 지연아, 네 아버지는 내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야.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뿐 방관하고 도운 사람이야. 지연이 흐느꼈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복수는 끝났잖아. 끝났다고?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연아, 난 아직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매일 밤 부모님이 죽는 꿈을 꿔. 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부모님을 치는 꿈을. 준호야, 그리고 최한석 씨도 죽었어.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지. 이게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연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복수를 완성해도 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준호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분노가 그것을 막았다. 우리 여기서 멈추고 멀리 떠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새로 시작하자. 지연의 간절한 호소에 준호는 잠시 흔들렸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연아,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변해가는 거. 준호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낯선 사람이 있었다. 맞아, 난 변했어. 하지만 이건 필요한 변화야. 필요한 변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박 회장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야. 더 큰 커넥션이 있어. 정치권, 검찰, 경찰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계속할 생각이야? 누군가는 해야 해. 왜 그게 너여야 해? 부모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지연이 울며 말했다. 그럼 나는, 우리는, 네 인생은 복수만 있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자신도 몰랐다. 복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지연아, 시간을 줘. 이것만 끝내고. 거짓말. 끝나지 않아.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아.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 너도 그들처럼 될 거야. 그들처럼? 그래. 괴물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괴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난 그들과 달라? 정말. 그럼 왜 나를 밀어내? 왜 할머니를 걱정시켜?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해? 지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지연아, 맞는 말이구나. 할머니.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이제 놓아줘. 네 부모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할머니도 그러시는군요. 그래. 난 네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오라. 이대로 가면 넌 네 자신을 잃게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변했다. 절망에서 차가운 결의로. 그래. 알겠어.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지연이 일어섰다. 하지만 준호야, 하나만 알아도 나도 아버지를 지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뜻이야? 네가 계속 파헤치면 아버지가 더 위험해질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호가 놀라 지연을 봤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 경고야. 사랑하지만 가족이 먼저야. 너도 그렇잖아. 지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다. 준호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발 멈춰.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일어나서 지연을 잡는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평범한 연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의 영혼이 아직 안식을 찾지 못한 것 같았다. 미안해, 지연아.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 없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그것을 닦고 차갑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적이 되는 거네. 지연아, 안녕, 준호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아마 다른 상황일 거야. 문이 닫혔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바보 같은 아이. 사랑을 놓치고 복수를 선택하다니. 할머니, 전 알아. 네가 왜 그러는지 알아. 하지만 준호야, 복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빈 마음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만 남을 뿐이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연이 탄 차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사랑 대신 복수를 선택했다. 지연이 말했듯 이제 우리는 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치 준호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지연과 헤어진 후 2달이 지났다. 준호는 더욱 집요하게 W그룹의 비리를 파헤쳤다. 박 회장은 구속됐지만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커넥션은 여전히 건재했다. 준호는 그들을 모두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아침 일찍 준호는 거울 앞에 섰다. 수려함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충혈된 눈, 날카로워진 광대뼈.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준호야, 아침 먹어라. 할머니의 부름에 부엌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놓으셨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무슨 소리야. 네가 밥이라도 먹어줘야 내가 사는 것 같지.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준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게 분명했다. 할머니,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준호야, 할머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네 부모님을 위한 걸까? 아니면 이 자신의 분노를 위한 걸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자신도 구분이 안 됐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네 고모가 배신한 것도, 박 회장이 이 부모를 죽인 것도. 하지만 말하지 않은 건 네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기 때문이야. 평범하게요? 그래,
복수에 미친 괴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게 네 부모님이 원했던 거야.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이미 그 괴물이 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준 기자였다. 준호 씨, 빨리 와주세요.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준호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상준 기자가 흥분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상준이 보여준 것은 정치권 인사들과 W그룹의 비밀거래 문서였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내부 제보자가 있어요. 박정훈 대표 측근이었던 사람인데 양심 선언을 하고 싶다고. 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 기사화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 조간에 터뜨릴 겁니다. 이번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준호는 승리감에 도취됐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함정은 아닐까? 집 앞에 도착하자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정훈이었다.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었다. 준호군! 박정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둘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내일 기사 나가는 거 알고 있네? 준호가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기사가 나가면 자네만 위험해질 걸세. 협박인가요? 아니, 경고야. 자네가 건드리는 사람들은 박 회장보다 훨씬 위험해. 그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걸 파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래서요? 포기하라고요?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가 자네를 정말 사랑해. 그 아이가 매일 울어. 자네 걱정해. 내 딸이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더군.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지 못해. 자네처럼 말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박정훈이 일어났다. 마지막 충고야. 이번 일은 그만둬. 자네가 이기기엔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해. 박정훈이 떠난 후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정말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의미해진다. 그날 밤 준호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컴퓨터에 백업하고 USB에도 복사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새벽 3시 준호는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구나. 불안해서.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내일이면 끝나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뭐예요? 이번 일이 끝나면 복수는 그만두려. 제발. 준호는 할머니를 안아들였다. 네,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복수는 중독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다. 준호는 이상준 기자에게 전화했다. 기사 나갔나요? 아니, 준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편집장이 기사를 막았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다른 언론사에. 소용없어요. 모든 언론사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제 집에 협박 편지가 왔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또 막힌 것이다. 그럼 인터넷에라도 올리죠. 그것도 위험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겁니다.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준호 씨, 제가 SNS에 올리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위험해져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SNS에 올릴 준비를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준호야, 제발 멈춰. 지연아, 어떻게? 아버지가 다 말해줬어. 네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지연은 울고 있었다. 제발 이번만은 멈춰. 네가 건드리려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준호는 거울을 봤다. 그 속에는 복수에 미친 괴물이 있었다. 이미 너무 깊이 왔어. 이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럼 나도 선택할게. 지연이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뭐야? 네가 가진 모든 자료가 조작됐다는 거지, 증언. 이걸 공개하면 네 신뢰성은 끝이야. 준호가 놀라 지연을 봤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 지키려는 거야. 너 자신으로부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너도 그들 편이구나. 아니야, 난 네 편이야. 하지만 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볼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과 증오, 이해와 배신이 뒤엉킨 감정들이 오갔다. 지연아, 가. 우리는 이미 끝났어. 준호야, 가. 다시는 오지 마. 지연이 나간 후 준호는 모든 자료를 SNS에 올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면서도. 준호가 SNS에 올린 폭로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폭발했다. 언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결국 몇몇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준호는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장소는 시청 앞 광장.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정말 해야겠니? 네, 할머니. 오늘로 모든 걸 끝낼게요.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았다.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 준호는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준호는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 W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사한 김성민, 박지은 부부의 아들 김준호입니다. 광장이 술렁였다. 준호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다. 이것은 박 회장이 저희 부모님 사례를 지시한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것은 W그룹이 정치권과 유착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더 이상 이런 불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모두 조작이다. 고모였다. 고모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저는 김준호의 고모입니다. 그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카의 망상입니다. 준호가 충격을 받았다. 고모, 왜? 준호는 부모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피해망상에 시달렸죠. 고모가 서류를 꺼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다. 이것은 준호가 정신과 치유를 받은 기록입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건 조작이에요. 조작, 여기 의사 서명도 있고 병원 직인도 있습니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변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강민수였다. 그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저는 W그룹 전 직원 강민수입니다. 김준호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고모가 당황했다. 당신은 죽은 줄 알았는데
최한석 씨와 달리 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부모님의 차를 따라가는 차량, 그리고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하는 장면까지. 광장이 다시 술렁였다. 이번에는 분노의 함성이었다. 살인자를 처벌하라! 진실을 밝혀라! 그때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들을 해산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고모에게 다가갔다. 김영희 씨, 위증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모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수진이가 내 딸이 인질로 잡혔어. 준호가 놀랐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죽기 전에 수진이를 해외에서 납치했어. 만약 내가 네 편에 서면 수진이를 죽이겠다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모도 결국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때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다. 긴급 박 회장,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준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보. W그룹 비리 연루 정치인 5명 긴급 체포. 검찰, W그룹 전면 수사 착수.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강민수와 함께 걸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1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숨어 계셨던 거예요? 박 회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그도 죽었으니 박민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편히 쉬실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인지 공허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TV에서는 연일 W그룹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준호야, 정말 끝난 거니?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승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준호야, 봤어. 뉴스. 축하해. 아버지도 추가 진술하기로 했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그래. 준호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준호는 창밖을 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알아.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아직도 사랑하고. 지연아,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부모님 사진을 꺼냈다. 엄마, 아빠, 끝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다. 할머니가 다가와 준호 옆에 앉았다. 준호야, 네 부모님이 진짜 원했던 게 뭘까? 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네 행복이었을 거야.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건 더 나은 세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네가 행복한 세상이었을 거야. 준호는 눈물이 났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순수함,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할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찾아가는 거지.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나는 텅 비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 복수는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의 복수자, 아니면 그저 상처받은 한 청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준호로서 복수가 아닌 삶을 위해.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W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고 관련자들은 속속 구속되었다. 준호는 정의의 투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지연을 만나기로 했다. 해질 무렵 한강공원, 둘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왔구나. 지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 안쓰러웠다. 응, 오랜만이야.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한강에는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준호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연아, 알아.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준호도 지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더 필요해. 알겠어. 기다릴게.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준호는 그 온기가 그리웠다. 그런데 준호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정말 끝난 거야? 더 이상 복수는 없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그때 지연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지연이 갑자기 준호를 꽉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때 네가 멈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준호가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관통했다. 지연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봤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네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끝이야. 그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피가 흘러내렸다. 지연아, 왜? 아버지가 추가 진술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거야. 그 중에는 우리 가족을 보호해준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아버지를 죽일 거야. 감옥에서든 밖에서든.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날 죽이는 거야? 아니야.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한 언론은 계속 이 사건을 파헤칠 거고 아버지는 위험해질 거야. 지연이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난 아버지를 지켜야 해. 네가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했듯이 나도 아버지를 지켜야 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피가 입가로 흘러나왔다. 그래, 너도 나와 같았구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지연아, 한 가지만 알아둬. 뭐? 나도 너를 용서해. 준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119를 부르는 소리도. 지연은 준호를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준호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자신의 피와 섞였다. 이상하다. 복수를 완성했는데
결국 나도 부모님처럼 되는구나. 준호의 의식이 흐릿해졌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할머니와 함께 웃던 날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엄마, 아빠, 이제 만나러 가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연은 여전히 준호를 안고 있었다. 칼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져 있었다. 박지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둘 다 끝이야. 복수는 복수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괴해버렸어. 준호의 장례식장. 할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내 새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상준 기자, 강민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왔다. 모두가 준호의 죽음을 애도했다. 고모도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왔다. 준우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할머니는 준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진실은 때로는 묻어두는 게 나은 법이란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너의 순수한 영혼이었는데.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결국 네 부모님처럼 되고 말았구나. 정의를 추구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한편 구치소에서 박정우는 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창살을 붙잡고 흐느꼈다. 지연아, 내 딸아,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 벽에는 준호와 찍었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고등학교 때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호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다면, 부모님의 과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준호가 죽던 날과 똑같은 색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도 너를 용서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다. 비극적 복수극의 끝, W그룹 비리 고발자 김준호, 연인에게 살해당하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수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